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애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을 배신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의 배신은 앞으로도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17일자, 한국 시간으로 18일자인데요. 애플 내부 문서하고 또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또 전 현직 직원 17명 또 4명의 보안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애플이 자체 원칙을 깨고 이 중국 정부의 검열과 감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애플이 우선 이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측에 고스란히 넘겼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앱도 제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 중국 정부 당국과 타협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이 사전 검열을 허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에 따라서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의 서버에 저장해야 되는데 애플이 이게 여기에 적극 협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 애플은 원래 이 중국 고객의 연락처라든지 사진, 이메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 중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했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사이버 보안법을 따르지 않게 되면 서비스를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결국 굴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시진핑의 유혹에 여러 차례 맞섰지만 결국 고객 데이터를 중국의 서버에 저장하고 공격적인 사전 검열을 허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더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암호화된 고객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디지털 키마저도 해외가 아니라 중국 내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죠.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 디지털 키도 당시 초기 협상에 관여했던 최소 2명의 임원들이 디지털 키마저도 중국에 넘기게 되면 고객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결국 모든 민감한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기고 말았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결국 이 사이버 안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현지 법인의 경고에 대해서 팀 쿡 최고 경영자가 결국은 이 중국 고객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으로 옮기는데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애플은 이 고객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까지도 넘겼습니다. 애플의 중국인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는 중국 구이저우성의 구이양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데이터의 소유권과 물리적 제어권, 이건 이제 구이저우성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 GCBD라고 그러는데 여기 회사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애플 사용자의 이메일이라든지 사진, 연락처, 캘린더, 위치정보, 이메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안 전문가들과 애플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애플사가 데이터 키까지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 애플 고객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를 취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또 국영 기업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마음대로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중국 정부가 싫어할 만한 앱을 아예 미리 알아서 검열하고 삭제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일들이 중국의 요청이 아니라 애플사가 자발적으로 한 일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회사 내에 앱 리뷰어라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天安문 사태라든지 파룬궁 또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그리고 티베트 독립 등 이런 중국 정부가 싫어할 만한 내용을 담은 앱들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삭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폰에 탑재된 대만국기 이모지, 이게 그림 문자를 이모지라고 그러죠. 이것마저도 다 지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반체제 중국인들, 예를 들면 미국으로 망명한 반체제 재벌 고원구이가
중국 공산당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썼던 앱도 아예 삭제를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2월 중국 당국이 고원구이의 앱 차단을 요구하니까 이를 애플이 수용한 겁니다. 6개월 뒤에 이 고원구이가 다시 등록 신청한 앱을 승인했던 담당자는 이 앱은 어떠한 사내 정책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회사 측은 그 앱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앱을 새롭게 등록해 준 사람을 해고를 해버렸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앱 데이터 회사인 센서타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 이후에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애플 앱 장터에서 5만 5천여 개의 앱들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중에서 3만 5천 개는 게임이고 나머지 2만 개는 외국의 뉴스 매체, 또 메시지 앱 등 다양합니다. 결국 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데 애플이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이 애플의 협조 요청이 올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에 중국 정부 요청의 91%를 수용해 가지고 앱 1217개를 삭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 다른 국가 정부가 삭제 요청을 수용했던 비율, 여기에 이제 40%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겁니다. 유독 중국 정부에게만 후한 대접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뿐 아닙니다. 애플은 중국 당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국 외 지역들에서는 결코 하지 않은 일들까지 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전 세계에 파는 아이폰에는 캘리포니아에 애플이 설계했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중국 측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반발하니까 이후에 중국에서 출시된 아이폰에는 이 문구를 다 삭제를 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이 중국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중국 당국과의 야합에 의해서 이룩한 결과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 드러난 겁니다. 2021년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애플의 중국 내 매출은 177억 2,8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애플 전체 매출의 19.8% 그러니까 20%에 달합니다. 이렇게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중국의 매출 때문에 그동안 애플이 지켜왔던 고객 비밀 보호 원칙을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국 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2종의 휴대폰이 모두 애플 제품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과 컴퓨터도 신규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고 구매자의 3분의 2가 최초 사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콜라스 베켈린 엠네스트 아시아 국장은 애플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검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됐다라고 뉴욕타임즈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우리는 중국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자와 데이터의 보안을 훼손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애플의 중국에서의 태도는 그동안 애플이 취해왔던 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애플은 그동안 광고를 통해서도 이 애플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왔죠. 실제로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 테러범이라든지 범죄인에 관련된 정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도 애플은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가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을 압수를 했는데 이 범죄 증거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잠금이 걸려 있어가지고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FBI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애플은 한 번 휴대전화 보안 해제를 강제로 진행할 경우에 추후에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진다. 이것 때문에 거부를 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애플의 범죄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애플은 범인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거부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애플은 고객들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이런 이미지는 고객 창출로 이어졌었죠. 그랬던 애플이 중국에게는 유독 온순한 양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건 애플 고객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을 위해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던 보안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20년 전 팀 쿡, 지금 이제 애플 CEO죠. 이 팀 쿡은 애플의 운영 책임자로 중국 진출을 주도했는데, 이건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를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후계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이 팀 쿡이 애플의 사업을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낸 것처럼 중국도 애플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애플의 배신으로 또다시 확인된 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결국 이 세계 IT 업계가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감안해야만 된다는 것, 다시 이걸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이 진출한 IT 업계에 대한 이 중국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 요구는 이젠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이 개발한 앱들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트럼프 정부 때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앱이죠. 틱톡이 중국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사용 금지를 명령한 적도 있었죠. 한마디로 중국은 개인정보 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중국 공산당 정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마인의 엔트그룹, 알리바바 그룹을 강력하게 제재하면서 이 국유화 조치에 들어간 것도 시진핑 반대파 세력의 자금줄 차단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광대한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압박은 중국의 IT 기업들 대부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손밖에 이 중국인들의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모두의 구체적인 사생활 정보들을 공산당 정권이 독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AI하고 안면인식 기술, CCTV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하이테크 전체주의를 구축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을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전역에 무려 4억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국민의 일상을 거의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중국의 치안 감시 시스템을 티엔왕,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천망이죠. 하늘의 그물, 이렇게 부릅니다. 티엔왕. 중국 검색검진 바이두에 따르면 이 티엔왕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대량의 CCTV를 이용해 인터넷 모니터를 구축한 것이며 공안기관의 노상 범죄 감시의 핵심 도구이고 도심 치안의 강력한 배경이다 그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CCTV하고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CCTV 화면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얼굴을 식별합니다. 이 티엔왕을 통해서 1:1 안면 식별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99.8%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티엔왕의 활용 정정을 찍는 게 뭐냐? 바로 중국인들의 필수품이고, 모든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의 개인정보 자료입니다. 또한 알리바바 같은 회사의 금융정보들이죠. 이 셋이 하나로 합쳐지면 모든 중국인들을 손바닥에 놓고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의 휴대폰이야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은 감히 그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텄고요. 애플은 결국 그러한 중국의 압박에 모든 고객 정보를 넘겨주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플의 중국인 이 고객 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업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의 독재 체제 유지를 돕는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애플의 이런 행보는 다른 IT 기업들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2006년 1월 27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구글은 이 중국의 검색 결과 검열을 거부하다가 2010년 사업을 접고 철수를 했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외국 기업이 클라우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중국법에 따라서 2017년 일부 자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런 처사가 더욱더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민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정권이, 시진핑 정권,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